이건 정명구라고 경기 가수 지하 내부를 기간계 도로 구조 모델을 교통을 원활한 지하에 특별해서 자 우리 도로가 이렇게 자, 이거 여기가 이 보면은 선동보다 이런 그 다음에 10분에 도시공개 시설사 자 그냥 도시공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기반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시공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반시설을 다 이 사업으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규모 큰 도시공개 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자, 밑에 거 도시군 관리계 결정 없이 그냥 설치되는 이런 기반시설은 이 사업으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자,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라 하면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면 밑에 이거 도시군과 결정 없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도 이 사업을 설치한다는 뜻이 돼요. 그럼 틀려버립니다. 기반시설 중에 어떤 시설만? 도시공객 시설만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같은 큰 기반시설 있죠. 다 우리나라는 그런 큰 기반시설들은 다 도시공객 시설 사업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정규 수업일 때는 이 도시공개 시설 사업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1번에 도시공객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이다 해서 박스안에 1, 2, 3 그 칼로 묶어 보시면 돼요. 도시공객 사업은 첫째, 도시공객 시설 사업. 도시공객 시설이 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죠. 이번에 도시개발부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3번에 도시 및 중앙형 정부에 따른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공객 사업이라 합니다.
이번에 도시구역 개발 사업은 신개발에 관한 사업이죠. 3번의 정비 사업은 재개발에 관한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도시공백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번의 도시공백 사업 시행자나 13번의 공공시설은 보실 거 없습니다. 자, 14번의 국가계획으로 갑니다.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거기에 밑줄 치세요. 자,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은 각부 장관을 말하죠. 각부 장관. 즉, 장관이 있듯이. 자,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줄칩니다. 수립하는 계획 중 거기만 줄치고.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법 19조 1항 1호부터 9호까지 규정된 사항, 갈라를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국가계획이다 라는 말은 공법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 옆에 이렇게 썼어요. 국가계획은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하는 방향 제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합니다. 국가계획에 해당되면 우리나라에서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돼요. 최우선으로. 그래서 최우선으로 시행하는 방향 제시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 즉 장관을 말하죠. 자,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자,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에, 이 계획에,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종류 6가지 말합니다. 이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 이 계획 속에 포함이 되면은 이 계획을 자 격을 높여서 국가계획으로 보자 이 뜻이고. 그래서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들어가면 이제 이 계획을 국가계획으로 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럼 기본계획 내용이 들어갔다, 도시군과 결정사항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대한민국의 특별시든 광역시든 특별자치시든 특별자치도든 시나 군지역에 다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에 기본계획 사항이나 도시군 결정사항이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전국토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계획 내용이나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들어갔다는 것은 전국에 다 영향을 주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에 이런 전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이걸 국가계획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국가계획이라는 제도는 상당히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이걸 누가 이걸 도입했느냐? 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제1번으로 자기가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전하자고 했어요. 네. 그래서 지방으로 서울을 이전하자. 왜? 서울이 이북과 너무 가까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북의 방사포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서울이 파괴되면은 대한민국 주저앉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대통령 취임하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사는 주민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 34평짜리, 35평짜리 아파트를 서울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에 한 30억 합니다. 서울이 이란 수도가 지방으로 이전되면은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어떻습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예, 한 20억 이상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서울에서 서울의 수도를 이전하자 동의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도를 이전 못했어요. 그래서 자선책으로 자, 행정부처를 이전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처를 이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은 일종의 광역도시계획에 해당합니다. 왜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으로 자 건설된 시가 세종시죠. 자, 세종시는 공주시 일부와 영기군 일부 지역과 청원군 일부 지역을 묶어서 세종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3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쳤죠. 자,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쟁기간에. 자, 그래서 세종시 건설계획이죠. 자, 이걸 발표하고 자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차기 대통령이 이 세종시 건설계획을 수정을 할 것 같으라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행정부처 이전을 못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아무래도 차기 대통령이 이걸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도입한 것이 국가계획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국가계획,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 수립한 계획에, 이 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도 들어가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사항도 들어가요. 그래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여기에 자, 기본계획사항이 들어가고 결정사항도 들어가 버리니까 자, 국가계획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하려면은 자, 국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이걸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계획제도를 도입합니다. 함부로 못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다 다를까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 왜 대통령이 당선됐을까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 특정 지역에 몰표를 받습니다. 자기 1호 공약이 뭐냐? 세종시 건설 계획을 없애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서 그 사람에게 몰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됩니다. 자,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자기가 내건 공약대로 이걸 수정을 해야 되겠죠. 국가계획인 이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을 하려니까 국회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가 누굽니까? 박근혜죠.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였어요. 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를 부릅니다. 청와대로. 가니까 자, 이 국가계획이 되어 있는 세종시 건설계획을 없애야 되니까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에 가서 과반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근혜가 예스 합니까? 노 합니까? 노 하죠, 노.
대문짝만하게 심납니다.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원안대로 세종시 건설해야 된다고 얼음장을 딱 놔봅니다. 대통령한테 맞섰죠. 예. 자, 그래서 오늘날 세종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종시는 누가 만든 겁니까? 예? 누가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하자 했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종시 만든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됩니까? 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몰표가 나와서? 충청도 지역에서, 충청남북도에서 세종시 건설해 줬다고 왕창 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정치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우리 근래에 이 정치사에서 이 국가계획이라는 제도가 이런 취지로 도입된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도입을 했고, 이 사람이 국가계획을, 이 세종시 건설계획을 수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 이 계획은 어떻게 시행해야 됩니까? 최우선 시행해야 되니까 세종시 건설을 엄청나게 빠르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세종시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럴 때 이 국가계획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국가계획은 여러분이 기억할 건 다른 게 없어요.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최우선을 시행하는 방향제시계획이다. 알겠습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정치적인 저런 내용은 시험에 안 놉니다. 예. 국가계획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예. 너무 정치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우선 시행계획이다. 그런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5번의 용도지역, 자, 그 다음 16번의 용도지구, 그 다음 페이지 17번의 용도구역이 있죠. 이 세 가지가 공법에서 최고 중요한 거예요. 공인중개업을 하려면 이거 모르면 중개업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무슨 제도인지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것이 토지 용도 제도를 배워야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토지 용도 제도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 이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그럼 러시아 같이 땅덩어리 넓은 나라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시베리아 그 넓은 지역에 사람 한 사람 살까요? 안 삽니다. 그런데 뭐가 그 용도제도를 통해서 그 시베리아 넓은데 100년, 200년 사람도 안 살 그 땅에다가 용도까지 정해서 여기에는 녹지다 뭐 할 필요가 없다. 외국에 땅덩이 넓은 나라 이거 용도제도 도입 안 합니다. 자, 일본, 가까운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 국토가 좁은 나라에 이걸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국토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뭘 정해놨다? 용도를 다 정해놨습니다.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첫째, 용도에 맞는 건축물 종류, 그리고 건폐율, 건축물이 안전 크기죠. 용적률, 자, 건축물의 높이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토지든 간에 다 용도를 정해놨고 용도에 맞는 건축물 종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학원 주변은 용도가 상업이라 되어 있을 거예요.
상가 중심으로 건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자 아파트나 주택은 주거라는 용도이기 때문에 자 주택과 아파트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거고, 자 저기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용도가 공업이라 해놨겠죠. 그러니까 큰 공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산에는 건물이 없죠. 용도를 보전이라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건물 못 들어갑니다. 자 이와 같이 그 해당 용도에 맞는 건축물 종류와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크기 맞게끔 건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자 봅시다. 자 이 지역에, 이 넓은 지역에 토지용 실태가 비슷한 지역을 크게 묶어요. 여기에는 주로 주택들이 있다 하면 그 주택들이 있는 지역을 크게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다가 뭘 지정하느냐, 용도 지역이다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용도 지역. 자, 그래서 지역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은 법령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토지용 실태가 비슷한 지역을 크게 묶어서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자 지정하면은 이 세 가지의 법령이 정한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다. 그러면은 법령에 여기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 한 150가지, 200가지 있겠죠. 그것만 넣을 수 있어요. 그 외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요. 네. 그다음에 주거지역에 맞는 건폐율 용역에 따라서 건물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렇게만 설치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만일에 상업이다 하면은 상업지역상 허용되는 건물만 들어오겠죠. 그리고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의 건물이 크죠. 자, 건폐율 용역률 수치가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큰 거예요. 예. 자, 거기에 맞게끔 건물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용도지역은 전국토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는 다 뭘 지정해놨다? 용도지역을 지정을 다 해놨어요. 예. 자, 그리고 자, 이 용도지역은 상호 같은 것들이 중복해서 지정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상호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어떤 토지 간에 용도지역은 몇 개? 딱 하나만 지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건축물은 지을 때는 용도지역의 법령이 정한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데, 자, 이런 곳에 자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해 하니까 문제점이 생겨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용도지역의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니까 자 문제점이 생기더라. 또 아니면 부족함이 생기더라. 자, 그러면 일반 기준에 따른 이 용도적 일반 기준에 따라 자 건축해 하니까 문제점 그냥 둘 수 없죠. 부족함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용도적의 일반 기준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문제점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강화시키거나 만약 부족함이 생겼다면 보충을 해줘야 돼요. 완화시킨 기준. 그래서 이 안에 이런 자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한 자 보완 기준에 따라 여기는 건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완 기준에 따라 건축이 필요할 때 여기 지정하는 것이 용도 지구를 하는 것을 지정합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가 정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보완시킨 보완 기준에 따라 건축해라는 뜻이에요. 이 보완 기준은 어디 있느냐? 조례에다 정해놓을 수도 있고 계획에 정해놓을 수도 있고 법령에 정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특수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자, 이 특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니까 용도지역의 일반적 기준이나 용도지구 보완 기준으로 이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별도 기준만 적용해야 됩니다. 이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만 가지고 건축해야 돼요. 이럴 때 여기 붙이는 말이 용도 구역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이런 넓은 지역, 토지용 실태가 비슷한 넓은 지역을 묶어서 뭘 지정한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안에 이런 일부 지역에, 자, 이런 문제점이나 부족함이 생겼을 때는 뭐가 지정한다? 용도 지구. 그리고 특수 목적 달성할 필요가 있을 때는 뭘 지정한다? 용도 구역. 그럼 용도 지역이 지정됐을 때는 이 세 가지의 무슨 기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되고, 자, 용도주가 지정된 곳은 이 세 가지의 어떤 기준? 보완된 기준 가지고 건축해야 되고, 용도 구역이 지정됐을 때는 무슨 기준? 별도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하지만은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전국토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나 부족함이 생겼을 때, 특수 목적이 달성될 때만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할 때만 지정해요. 필요할 때만. 자, 그래서 이 용도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것부터 알고 봐야 돼요. 자, 공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노는 말, 지역, 지구, 구역이란 말로 시작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지역, 지구, 구역이란 말을 모르고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제 공법책을 읽다 보면은 예를 들어 보세요. 자, 거기에 143쪽에 보세요. 자, 그 밑에 19번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해놨죠. 자, 그 다음에 19번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해놨죠. 자, 그 두 가지는 뭐로 끝났어요? 요 구역 끝났다는 뜻이죠. 이 구역 끝난 이 안에서는 무슨 기준이 있다? 별도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별도 기준에 따라 뭐 해야 된다? 건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공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 지구, 구역으로 시작해서 지역, 지구, 구역으로 끝나요.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은 이번 시간에 이렇게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지역이란 말이 붙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무슨 기준? 일반 기준. 지구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강화, 완화한 무슨 기준? 보완 기준에 따라서. 구역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무슨 기준? 별도 기준을 정해서 건축한다. 자, 그래 책을 읽을 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아, 기반시설 부담구역, 아, 구역으로 끝났네. 아, 여기는 별도 기준이 있는 것 같다. 그 별도 기준을 주의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결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이게 기초 중인 기초인데 이걸 모르고 공부를 하면은 결국은 이게 붙었는데 별도 기준을 묻는데 시험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될 택이 없죠. 자, 그래서 자, 용도제도는 세 가지, 지역, 지구, 구역이다. 자, 이런 취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책에 보시면은 142쪽에 15번에 용도지역부터 나오죠. 용도지역은 뜻이 어떻는지 읽어봅시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의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읽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 말. 예. 한국말인데 머릿속에 뭐다라는 게 안 떠오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줄을 보시면은
토지용 및, 자, 그 다음 줄칩니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란 말 줄쳐서요. 자, 그 위에다 이 말 쓰세요. 일반 기준.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이다. 이 뜻이.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라는 말 있죠. 제한함으로써는 건축함으로써 이 뜻이. 이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의 성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게 줄치고, 자, 그 말은 이 뜻이죠. 상호 중복 지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 자, 도시군 관리계 결정하는 지역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무슨 계획으로 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자 결정으로 해야 됩니다. 도시군과 결정이 있어야 용도 지역이 지정 변경된다. 그래서 결국은 자 이렇게 읽어보면 되죠.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함으로써 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도 하고 공공목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호 같은 것끼리 중복되지 않게끔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용도 지역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은 종류가 어찌 되느냐? 여름 교재에 잠시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자, 거기에 150쪽 해보세요. 150쪽에 자 거기에 1번에 용도지역 표가 있죠. 용도지역 종류는 총 세부적으로 21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21가지 용도지역을 가지고 전국에 다 지정 다 해놨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의사 대도시장은 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과 결정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자 봅시다. 자, 여기에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토지에 지금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용도 지역을.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지정하느냐? 이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관리 지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농림 지역으로 할 건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할 건지 자, 이 넷 중에 하나부터 정해줘야 돼요. 어떻게? 자,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공법에서는 우리가 토지용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방향제시계획, 예를 들어서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이런 방향제시계획으로 여기에 방향을 제시해 주죠.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딱 방향을 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받아서 실행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1번 용도적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만들 때 자, 만일에 방향제시계에서 개발하라고 방향제시하면은 도시지역이 지정됩니다. 개발 중심으로 이용하라고 방향제시하면 도시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만일 보전으로 이용해라 하면은 보전 중심으로 자 방향제시할 때는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지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 완충지로 방향을 제시했을 때는 관리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요. 그럼 이러한 넷 중에 하나부터 지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함으로써 이 넷 중에 하나가 정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토에
도시적으로 정된 곳은 전국 토의 15% 정도, 관리지역으로 정된 곳은 25%, 농림지역은 48%, 가장 많죠. 자연환경보전지역 12% 해서 이 두 가지 지역은 전국토의 60% 정도 되는데, 자, 이 두 가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한다 안 한다? 앞으로 안 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 한 10몇 년 전에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이 엄청 유행했죠. 그 기획부동산에서 전화 연락 옵니다. 좋은 땅 있습니다. 사두시면은 개발도 되고 난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기획부동산이 팔아먹던 땅들이 전부 다 어떤 땅들이에요? 이거잖아.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자, 이건 개발된다 안 된다? 영원히 개발 안 돼요. 이거 사가지고 저한테 땅 감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잘 샀네요 하고 말아봅니다. 왜? 이거 속속들이 이야기하면 혼나죠. 예. 제가 한 번은 그냥 잘 샀네요 하고 말아야 될 걸 사기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얼굴이 사색이 딱 바뀌더라고요. 색깔이. 그러나 수업 도중에 짐 사들고 어디 뛰가더라고. 어디? 기획부동산 찾아간 거예요. 아, 우리 교수님이 이거 내 사기당했다는데 너거 돌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획부동산이 내한테 또 전화 온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밥상에 재뿌리냐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차인 거야. 쓸데없는 소리 했구나. 나는 학생이 아주머니가 사기당한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 실수했구나. 자, 그럼 끝나는 게 아니죠. 협박도 들어오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아주머니가 이제 3억 주고 샀어요. 300만 원짜리 땅을. 여기 있는 거. 300만 원짜리 3억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 짝지한테 이야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지가 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 있죠. 내한테 매달리는 거야. 새벽에도 전화하고 막 굉장했습니다. 그 일 있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땅을 사는데 아이고 교수님 이 땅은 없는지 좀 그해다. 그러면 잘 샀냐고 말아봅니다.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땅들은 개발하면 안 됩니다. 영으로 개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땅에 이런 지역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국가가 걷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넷 중에 하나를 첫 번째 관리계획으로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적으로 선택했다 하면은, 자, 도시지역은 또 나눠지죠. 주거지역으로,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아니면 공업지역, 아니면 녹지지역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야 돼요. 만일 관리적으로 선택했다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도시군관리계획. 두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자, 이 넷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 관리지역 때는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만일 주거지역이다 하면은 또 전용 주거지역 1, 2종,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준주거지역 또 6개로 또 나눠집니다. 상업지역으로 선택했다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넷 중에 하나로 또 세분되고, 공업지역일 때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셋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부 용도지역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용도 제도는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든 용도 구역이든 그 토지의 용도를 정할 때는 자, 용도 지역 같은 경우 특히 도시 지역은 세부 용도 지역까지 정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 몇 번 만들어야 돼요? 3번. 관리 지역은 2번. 농림이나 자랑형 보전 지역은 1번만에 진행됩니다. 시험이 어떻게 놓느냐 이래나요. 자, 용도 지역 중에 농림 지역은 특정 토지의 농림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맞습니까? 틀렸어요? 한 번만에 지정되죠. 그렇게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쓸데없는 동영상 보면은 이래 합니다. 뭐라 하냐. 이거 외워야 됩니다. 뭐 도관 농자 주상 복록 전일준 중일유건 전일준 모생자 모생계 이렇게 세부 용도가 총 21개입니다. 이렇게 외우라 합니다. 그거는 엉터리 강의예요. 자, 이런 종류를 묻는 시험을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라 뜻이. 자, 그래서 도시적 같은 경우에 10개, 16개로 나눠지죠. 관리지역 3개, 농림지역 하나, 자랑용 보전이 하나니까 세부 용도가 총 몇 개다? 21개예요. 자, 이 21개 용도지역을 가지고 전국의 모든 토지의 지정을 다 해놨다 이 뜻이. 우리나라는 이 21개 용도지역을 가지고 전국에 어떤 토지든 간에 이 중에 한 가지가 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학원이 있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상업지역인데 여기 일반 상업 정도로 지정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20몇 층짜리 아파트에 나 살고 있다. 그럼 그 아파트 깔고 있는 자리가 일반 주거지역 중에 한 3종쯤 되겠죠. 저 남해안의 무인도 섬은 남해안 무인도 섬은 요거겠죠. 자랑의 보전지역이 되겠죠. 바닷가니까. 네. 자, 그럼 저 설악산 꼭대기는 정상은 농림지역이 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어떤 토지든 간에 이 21개 용도지역을 다 정해놨어요. 그게 맞게끔 건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거기에 150쪽에 있는 용도적 종류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 봅시다. 칠판은